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장수 12.4도, 남원 14.7도, 익산 15.3도, 전주는 1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진안과 군산의 낮 기온 27도, 전주 30도 등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부터 대기가 원활해지며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며 한풀 꺾이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개 정당이 후보자 공천을 사실상 마쳤거나 막바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1강, 평화당이 1중, 그리고 나머지 정당들이 4약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민주당은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냈습니다. 도지사와 14명의 시장 군수 후보는 물론 지방의원도 지역구를 중심으로 도의원 35명, 기초의원 168명의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힘을 모아 주시고 또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 전라북도 지역 발전 책임지고. 평화당도 도지사 후보를 확정한 뒤 민주당의 대항마로 빠르게 진용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에서 10명의 단체장 후보를 냈고 광역의원 후보 19명, 기초의원 후보는 61명을 결정했습니다. 오만과 독주를 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와 견제와 균형,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이것만이 전북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도지사는 물론 시장 군수와 지역구 의원 하나 확정하지 못할 만큼 상황이 어렵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중당은 도지사와 일부 지역 단체장 후보를 냈지만 지방의원 후보 역시 손에 꼽을 만큼 적어 전체적으로 1강 1중 4약의 구도입니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그나마 권태웅, 이광석 도지사 후보를 중심으로 열띤 정책 경쟁을 벌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떤 정책 제안 선거 활동들은 선거가 비로소 정책 대결 또는 민주주의의 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당은 이번 주 후보를 최종 확정한 뒤 다음 주 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득표 경쟁에 돌입합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GM 군산공장 폐쇄가 확정되면서 지역경제 홀대론이 새로운 선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당의 도지사 후보는 정부가 군산을 희생양 삼아 부평과 창원을 지원했다고 비판했고 무소속 군산시장 후보는 삭발까지 하며 군산경제 회생을 요구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임정혁 민주평화당 도지사 후보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 GM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경남은 축배를, 전북은 독배를 들었다고 규정했습니다. 낙후 지역인 군산을 지렛대 삼아 GM 부평과 창원 공장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대우조선 등 경남의 부실 기업엔 20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으면서 군산 현대중공업과 GM 군산공장 폐쇄엔 수수방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군산 GM 공장을 두고도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군산 공장은 부평과 창원 공장을 살리기 위한 희생의 지렛대가 되어버렸고 군산 경제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정부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동석 무소속 군산시장 후보는 군산 시민의 염원을 헌시짝처럼 버린 정부와 집권 여당을 규탄한다며 항의의 의미로 삭발했습니다. 서 후보는 시민과 함께 군산경제 회생과 GM 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겠다며 삭발식 후에 상경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군산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똘똘 뭉치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군산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 이 한 몸 군산 시민이 필요하다면 저는 기꺼이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후 뚜렷한 선거 이슈가 점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홀대론이 부상하고 있어
향후 지방선거 판세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도의원 전략공천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평화당에서 이번에는 전주시장 후보 경선 방식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엄윤상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상대 후보가 당내 여론조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형식만 갖춘 당원 여론조사의 경우 지도부가 특정인을 내려꽂는 전횡공천이 될 수 있다며 100% 시민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당은 엄 후보의 반발에 따라 이미 거론된 당원 50%와 시민 50% 여론조사 방식 이외에 전국 배심원제 같은 대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서발 고속철도 SRT가 운행에 들어간 지 3년째입니다. 빠른 데다 가격도 저렴하지만 전라선 이용객들은 이런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운행을 시작한 뒤로 하루 20편의 고속철도 SRT가 익산역을 통과합니다. SRT를 이용하면 익산역에서 수서역까지 1시간 10분가량 걸려 서울이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요금도 기존 KTX보다 10%가량 저렴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은 SRT가 운행되는 호남선 승객들에게만 한정돼 있습니다. 전주와 남원, 순천, 여수로 이어지는 전라선은 SRT 노선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전라선 승객들은 익산역에서 내린 뒤에 KTX인 전라선을 타기 위해서 많게는 40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한 40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래도 이제 바로 직통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게 없으니까 중간에 시간을 많이 걸려요. 더구나 일반 열차는 환승 승객에 대해서 30% 할인 혜택을 주지만 SRT 승객은 이 같은 혜택마저 없습니다. KTX와 SRT가 별도의 회사이다 보니 환승 체계가 연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레일 측은 전라선 이용 승객들의 불편 해소 여부는 진행 중인 SRT와의 통합 영역 결과에 달려있다는 설명입니다. SR과 고레일과의 통합을 포함한 철도 산업 구조 평가 연구 용역이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고객들이 불편한 사항이 해소될 예정에 있습니다. SRT 개통 이전부터 전라선 승객들의 불편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에서 여전히 소외되면서 전라선 이용 승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혼자 사는 70대 노인에게 복지관 직원이라고 속여 접근해 금품을 훔친 4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말벗이 필요한 독거노인의 외로움마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산을 쓴 한 여성. 한동안 주변을 서성이더니 30분 뒤 두리번거리며 골목길을 빠져나옵니다. 화면에 찍힌 여성은 48살 최모 씨. 최 씨는 노인복지관 직원을 사칭해 혼자 사는 73살 신모 할머니에게 접근했습니다. 3월과 4월 두 차례 반찬을 만들어주러 왔다며 심할머니의 말벗이 돼주었습니다. 나 같은 혼자 살게 어떻게 좀 봐주려고 했더니 들어간 산장에는 접근 안 좋다고 했어요. 우리는 말벗이 없은 게. 하지만 최 씨는 심할머니의 열쇠 보관 장소와 외출 시간을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최 씨는 집 바로 맞은편 주차장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할머니가 외출을 한 것을 확인을 하곤 이곳에 있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최 씨는 허리가 아픈 할머니를 위해 자식들이 마련한 치료비 160만 원과 서랍에 있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피해자가 독거노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복지관 직원이라고 속이면 경계심을 풀 것이라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가 또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완주군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동충동 공용 버스터미널 주변에 CCTV와 안심 비상벨을 설치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낡은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전략과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완주군은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도시 재생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전라북도의 생활안전 개선 공모 사업에 선정돼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남원시는 동충동 공영버스 터미널 시가지에 CCTV와 안심 비상벨 그리고 안내 지도를 집중 설치해 범죄 발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침체된 구도심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개선하여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임실군이 댐 주변 지역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임실군은 댐 건설 이후 잦은 안개 발생으로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작물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있는데도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이 14년째 묶여 있다면서 정부는 댐 주변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크게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잼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이 국무조정실의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역경제 위기 지역인 군산과 통영을 집중관리 갈등 과제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해마다 집중관리 과제를 선정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